오토교 김정민입니다. 네, 김창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시승기를 보실 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이게 좀처럼 이해가 안 된다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항상 시승기마다 안 쓸 수 없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언더, 오버, 뉴트럴. 뭐야 이게? 한 가지 더 붙이자면 리버스 스티어까지. 뭐 최근 쓰시기 시작했죠. 그래서 스티어 종류가 제일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언더 스티어, 오버 스티어, 그 다음에 이제 뉴트럴 스티어. 이게 도대체 뭐냐? 근데 이제 언더 스티어, 오버 스티어, 뉴트럴 스티어까지 말을 다 하면 좀 이게 전문 용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막 말하다 보면 언더가 심하네요. 그렇죠. 두 자루, 다섯 자루, 두 자루 줄여서 말하니까 심지어는 개언더. 언더가 뭐지? 언더그라운드야? 뭐야?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분이 해석을 하셨는데 개처럼 옆으로 간다 그래서 개언더라. 그래서 이걸 그 개는 안에 개잖아요. 맞닥을 해야 되나? 아니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맞아요. 왜냐하면 언더가 되면 차가 약간 밀리기도 하거든요. 옆으로. 밀리죠. 그래서 이것도 신박한데? 근데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도그. 그러니까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니죠. 은어예요. 그러니까 은어라 그래야 되나? 속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개언더라는 게 우리가 좀 쓰면 안 돼,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맛있어 그러면 존맛탱, 맛있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very라는 말인데 그걸 이제 젊은 층은 이제 그렇게 쓰는데 그게 한 40대 넘어가서 한 50대부터는 그 개짜란 말을 접두사를 앞에 붙이면 굉장히 그 저속한 말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개 들어가는 것 중에서 좋은 게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복숭아도 개복숭아 하면은 진짜 떴고 맞아요. 복숭아. 그다음에 사람한테 이렇게 뭐 도구 베이비 하면 엄청나죠.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요즘 이제 그 보통 그 젊은 친구들이 개를 그냥 그렇게 많이 붙였어요. 뭐 개 좋아.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개언더. 그러니까 심한 언더, 뭐 좀 과한 언더를 얘기할 때 이제 개언더라는 말을 쓰는데 자, 그럼 이제 하나가지씩 얘기를 하죠. 언더스티어 뭡니까? 스티어. 스티어링 휠. 스티어링 휠을 돌리다. 조향. 조향하다는 게 스티어라는 단어거든요. 그렇죠. 언더 스티어. 스티어링을 돌렸는데 언더. 그거보다 차가 돌아가는 게 언더더라. 돌린 것만큼 차가 안 돌아가더라. 그렇죠. 바깥으로 밀려 나가더라. 그렇죠. 조향한 각도보다 언더. 밑으로 조향이 안 되더라. 이걸로 한번 보여주시죠. 그럴까요? 자, 언더입니다. 이게 이렇게 가운데 선을 따라서 쭉 가야 되는데 가려고 보네트가 열리네. 얘는 안 되겠네요. 미안하다. 자, 가운데로 가야 되는데 스티어링 휠을 요 각도에 맞게 돌렸어요. 돌렸는데 이렇게 안 가고 옆으로 밀려 나가는 거예요. 처박히는 거네요. 한마디로. 바깥으로 처박히는 게 언더스티어죠. 자, 그럼 언더스티어는 전륜차에서 많이 일어난다? 보통은 많이 일어나죠. 왜 그럴까요? 앞바퀴가 앞쪽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앞쪽이 무거우니까 앞바퀴가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거기다가 스티어링 휠까지 돌리니까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는 편한데 앞은 힘들고, 그러니까 앞이 가다가 이렇게 같이 돌아야 되는데 이 원심력을 못 견디고 얘는 관성으로 직진하는 거죠. 그렇죠. 앞바퀴는 직진하고 뒷바퀴는 직진하는 앞바퀴를 따라가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스티어가 틀어주면서 타이어 접지로 관성을 이겨내면서 돌아가는데 하중 이동이 심하게 걸리면 그 접지가 안 나오니까 스티어가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건데 그러면 후륜차에서는 안 생기나요? 후륜차도 다 생겨요. 왜 생기죠? 똑같아요. 생기는 건 똑같은 현상이죠.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언더스티어는 전륜차의 전유물이다? 전혀 아니죠. 아닙니다. 전륜차든 후륜차든 미드십이든 언더는 발생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후륜차 같은 경우는 언더가 왜 생기죠? 똑같은 원리예요. 자, 이게 후륜차도 엔진이 앞에 있고 뒤를 구동하는 녀석이 있고 그걸 FR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엔진이 가운데 있고 뒤를 구동하는 녀석이 있고 그러면 MR이라고 그러죠. 엔진이 뒤에 있고 뒤를 구동하는 포르쉐 911 같은 그게 RR이라고 그러죠.
어떤 녀석이든 RR은 좀 언더스티어 생기기가 조금 예. 다른 문제긴 한데 다른 문제예요. 네. 네. 우리가 흔히 보는 FR을 생각을 하면 네. 얘도 앞이 무겁고 뒤가 좀 가벼운 면이 있어요. 네. BMW는 5대5긴 하지만 예. 네. 그렇죠. 근데 FR 후륜구동은 메이커에서 의도적으로 언더스티어가 되도록 세팅을 해놔요. 예. 네.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자 얘가 기본적으로 잘 돌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기본적으로 잘 돌아간다. 근데 코너를 돌 때 악셀을 밟으면 그러면 앞바퀴 뒷바퀴가 기본적으로 잘 돌아간다는 얘기는 같이 잘 쓰고 있는데 그렇죠. 힘까지 가하면 뒤가 이제 정신줄을 놓을 거잖아요. 그럼요. 뒤가 힘들어하죠. 뒤가 힘들어할 거예요. 네. 뒤가 정신줄을 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앞은 선을 따라 잘 따라가는데 뒤는 관성에 의해서 여기로 가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은 돌아가는데 뒤는 날아갈라 하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전륜을 강하게 잡아서 네. 전륜이 좀 강하게 버텨서 튀어나가려고 하면 이게 돌아가는 게 상쇄가 되는 거예요. 상쇄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게 뒤에 부담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후륜차도 의도적으로 세팅을 해놓은 그래서 거예요. 쉽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무슨 차든지 99% 정도는 확 가속도 안 하고 브레이킹도 안 하고 그냥 돌 때 기본적으로 다 언더스티어가 나도록 세팅을 해놨다. 그게 강하냐 약하냐 라고 차이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언더스티어 세팅을 해놔야 약간 토잉 컨트롤에 좀 이렇게 변화가 있게 해놔야 직진 안전성이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토아웃으로 해놓으면 직진 안정성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륜이든 후륜이든 기본적으로 후륜도 약언더 세팅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발생을 하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선회를 좀 더 깔끔하게 하는 방향. 자, 그럼 이제 오버스티어는 어떻게 날까요? 방금 이제 스티어링 휠을 돌렸는데 오버 그거보다 더 심하게 그렇죠. 차가 돌더라. 오버한다 이거죠? 오버하죠. 차가 오버를 하는 거예요. 네. 차가 이렇게 쭉 가는데 앞바퀴는 잘 돌아가는데 뒷바퀴가 정신줄을 놓으면 이렇게 가다가 얘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이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앞바퀴는 따라가는데 뒤는 날아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게 심하면 스핀이 되는 거고 심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스티어가 너무 많이 먹어서 선보다 깊게 파고드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파고든다. 우리가 이제 시승할 때 파고든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우리가 코너를 판다는 말이 오버로 약간 전환이 되면서 오버스티어가 발생을 한다는 코너를 조향한 것보다 더 공략을 적극적으로 돌아가게끔 조향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현상은 언더의 반대입니다. 얘가 정신줄을 놓치니까 선회를 할 수 있는 접지력이 안 남아서 관성으로 튀어나가고 얘는 남아있으니까 잘 가고 그러니까 얘의 부담을 얘로 옮겨서 전륜 쪽에 롤을 좀 강하게 해주면 나눠 가지니까 그거 상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후륜차에도 언더 세팅을 한다 하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정리 드리면 언더는 이렇게 해서 조향한 것보다 덜 먹어서 튀어나가는 거고 오버는 조향한 것보다 더 많이 먹어서 이렇게 파고들거나 너무 심해지면 이제 스핀이 나거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더스티어는 앞바퀴가 밖으로 밀려나가는 거고 그렇죠. 오버스티어는 뒷바퀴가 밖으로 밀려나가는 거죠. 그렇죠. 언더스티어는 앞바퀴가 안으로 못 들어가고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거고 오버스티어는 앞바퀴는 가는데 뒷바퀴가 안으로 못 가고 뒷바퀴가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궤적을 중심으로 이쪽으로 나가느냐 이쪽으로 나가느냐 이렇게 그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뉴트럴 스티어는 뭔가요? 그 중간이죠. 뉴트럴 스티어 차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잘 없죠.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메이커에서 뉴트럴로 세팅을 안 하죠. 왜냐하면 뉴트럴로 세팅을 하기도 좀 어렵고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뉴트럴 스티어라고 얘기를 가끔 하는데 그건 무슨 의미인가요? 그 중립 상태를 만들기가 쉽다. 그렇죠. 한마디로 다루기 쉽다. 다루는 거에 따라서 자, 한 가지 우리가 언더스티어다 오버스티어 이 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이 차 자체의 속성이라기보다 우리가 다루면 얘가 기본적으로는 언더스티어지만 어떻게 조작을 하면 살짝 오버스티어를 낼 수도 있고 언더스티어를 낼 수도 있고
그렇게 차의 속성을, 운전 성향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차가 있고, 그렇죠. 시종일관 언더스티어다라든지 우리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 언더라고 표현하는데, 얘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언더. 시종일관 언더스티어라고 표현하는 거는 운전 조작을 어떻게 해든 얘는 안으로 파고들지가 않아.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향이 안 먹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하중이동이 제대로 이겨내지 못하니까 안 받아주는 접지가 제대로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지금까지 칭찬하는 게 뭐냐면, 칭찬하는 차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종일관 언더스티어인 차들은 그 차의 한계가 낮기 때문에 운전자가 미리 조심하게 해서 주행 속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안전한 차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언더스티어가 안전하다는 게 아니라. 근데 같은 속도라고 생각을 하면 언더스티어인 차는 밖으로 밀려나가고, 오버스티어인 차는 안으로 파고들고, 뉴트럴 차가 이렇게 가는데, 그거를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스티어링 휠을 좀 어떻게 조작한다든지, 그 다음에 가속 페달을 밟는다든지, 뗀다든지,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이 되는, 뉴트럴 중심으로 가속 페달을 떼면 앞에 하중이 실리면서 파고들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 바깥으로 적당히 밀려나가고 하는 그런 차를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칭찬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의 속성이라는 거, 이 차가 언더 성향이냐 오버 성향이냐 하는 거는 입력을 가하지 않고 돌아 나갈 때의 거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디폴트인 거죠. 디폴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속 페달을 밟아서 오버다. 이거에서 오버 성향의 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차의 성향이 아닌 거죠. 가속을 밟았는데 언더가 난다. 그런 차들을 언더다, 개언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입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돌아 나가는데 차가 원심력을 그대로 받으면서 가는데 관성을 얼마나 잘 저항을 하느냐, 잘 못 저항하느냐에 따라서 오버인지 언더인지 뉴트럴인지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입력을 했을 때 그 변화를 잘 조절할 수 있는 차는 세팅이 잘 된 차고, 뭐 입력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얘가 반응이 없어. 시종일관이야. 같은 모습만 보인다. 이건 밸런스가 똥망인 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볼펜으로 글씨를 쓰는데 기억하고 쓰려면 기억 끝에서 꺾여야 되잖아요. 근데 볼펜이 어떻게 볼이 잘못돼 갖고 안 꺾이고 삐지룩. 그러면 이 좋은 볼펜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손이 가는 만큼 잘 돌아주는 볼펜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뭐 뉴트럴로 세팅하는 차는 페라리도 그렇고 람보르기니도 그렇고 없어요. 기본 세팅은 대부분 언더스티어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리고 우리가 시승하다 보면 처음에 언더로 진입했다가 뉴트럴로 계속 돌아나가는 차가 있고, 처음에 언더로 진입했는데 요게 뉴트럴로 가다가 바뀌어서 오버로 전향이 되는, 변화되는 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 리버스 스티어링이라 해서 리버스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리버스가 이제 뒤집다는 뜻 아닙니까? 그걸 가다가 오버인데 여기에서 딱 포인트에서 언더인데 포인트에서 오버로 전환이 된다. 보통 이건 이제 리버스 스티어링. 반대로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스티어링 성향이 뒤집히는 어떤 그 포인트를 리버스 포인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티어링 성향이 언더스티어였다가 오버스티어로 바뀐다든지, 오버스티어였다가 언더스티어로 바뀐다든지, 근데 이렇게 혹은 이 방향으로 스핀을 하다가 저 방향으로 스핀하는 방향이 바뀐다든지. 그런데 이제 운전자가 그걸 의도해서 바뀌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차 속성이 이걸 의대를 하지 않는데 바꿔줘 버리면 이거 진짜 곤란하거든요. 이거 진짜 곤란한 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들도 밸런스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그런 차 하나 있잖아요. 어떤? CT6. 사륜조향. 사륜조향에서 스티어링 휠은 같고, 근데 브레이킹해서 코너 진입하면서 탈출할 때까지 속도가 계속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 느낌. 맞았어요. 그래서 그 리버스 포인트를 딱 짐작을 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어떤 실험도 했었냐면, 후륜 조향에 센서를 뺐습니다. 모터를 뺀 거죠. 그래서 모터를 무력화시켜가지고 아예 그냥 고정을 해서 달렸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예상이 되는. 아마 그게 일반 도로에서 이렇게 하중이 걸리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진 않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세팅이 맞춰져 있지 않나. 그러니까 캐딜락에서 서킷까지 염두는 안 해두고, 야, 누가 CT6까지 서킷 가가지고 우리가 서킷 하중 거의 일지 넘어가는 거기까지 고려를 하겠어라고 해서 아마 그 엔지니어의 의도보다 더 이걸 과하게 몰아붙여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 뉴트럴 스티어. 네. 저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걸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되게 쉬운 게 뭐냐면 운전하시다가 코너 도실 때 코너를 너무 늦게 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돌렸는데 막 처박힐 뻔했다. 네, 옆으로 쭉 밀려나더라. 그게 핸들은 확 돌렸는데 차는 돌린대로 안 가고 옆으로 쭉 가네. 그게 언더스티어. 그렇죠. 그 다음에 코너를 도는데 빠져나오기도 전에 코너가 급격했는데 탈출 가속을 먼저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차가 확 날려가지고 돌 뻔했어. 이게 오버입니다. 예. 그리고 이분 스로틀로 예쁘게 돌아가는 게 뉴트럴 스티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든 그 세 가지 성격은 다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언더스티어가 위험합니까? 오버스티어가 위험합니까? 저는 언더스티어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은 오버스티어를 위험하게 생각하시죠. 분명한 건 심하게 나는 언더든 오버든 다 위험한데 다 적당한 수준에서 난다고 했을 때 보면 초보자들에게는 언더가 훨씬 쉬워요. 안전하죠. 왜냐하면 계속 붙잡고 이렇게 틀게만 하면 돼요. 꽉 붙잡고 놓치지만 않으면 갑작스러운 변화를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차가 드드드드드드 하고 그냥 밀리다가 뭐 살짝 이렇게 긋거나 아니면은 뭐 겨우 이렇게 빠져나가거나 합니다. 근데 오버 같은 경우에는 살짝만 나도 이게 내가 제어하지 않았는데 뒤가 휙 돌아가니까 철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카운터 스티어를 하든가 아니면 조향을 좀 풀어주던가 해야 돼요. 약한 거는 조향을 풀어줘야 되고 좀 더 강하게 나면 카운터 스티어를 해야 되는데 요거 이제 경험 많으신 분들은 쉽게 하는데 이 초보자분들은 좀 어려우니까 오버가 더 위험한 거야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운전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운전자에 따라서 다르고요. 또 빠르게 나는 언더 오버는 다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오버보다 빠르게 나는 언더가 더 위험하고 언더보다 빠르게 나는 오버가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경험 스핀이나 이런 거를 경험해서 컨트롤할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오버스티어가 나서 차가 가는데 뒤가 휙 돈다는 느낌을 받으면 가슴이 철렁해요. 그렇죠. 그거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운전을 레벨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언더스티어를 더 위험하게 생각하는 게 오버스티어는 뒤가 살짝 미끄러지면 카운트 스티어로 차를 어떻게 다룰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언더스티어로 차가 이렇게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어요. 자, 이만큼 돌리는데 차가 옆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풀면 바퀴가 다시 풀어지니까 더 계속 갈 거잖아요. 그럼 그냥 쭉 가죠. 근데 더 감으면 또 그것도 가. 글로 가. 똑같아요.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빙판 생각하시면 돼요. 빙판에서 한번 미끄러지면 방법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더스티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빙판하고 똑같은 현상이 뭐냐면 접지가 마찰이 0이에요. 0이니까 스티어를 돌릴 때 그 스티어를 돌려서 관성을 저항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틀어도 막히고 더 틀어도 막히고 그렇죠. 풀어도 결과는 막히고, 똑같아요. 풀어도 막히고. 그러니까 운전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야 언더는 방법이 없어. 언더 한번 걸리면 그냥 가. 그러니까 언더는 그냥 복불복이야. 좀 덜 다치기를. 예. 이건 하늘에 맡겨야 돼 하는 거고 초보자들은 오버 차 뒤돌면 막 정신이 아득해져. 오버가 더 위험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가장 정확한 얘기는 언더든 오버든 심하면 다 그게 똑같이 위험합니다. 약한 레인지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운전은 뭐가 좋다? 조절할 수 있는 범위에서 오버를 하지 마라. 그래서 절대로 오버 드라이브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언더든 오버든 뉴트럴이든 여러분들이 조향을 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차는 진짜 정직한 게 이 마찰력 100이라는 거를 정말 세 방향에서 나눠 쓰거든요. 멈추고 직진하고 돌고. 근데 이게 항상 100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로는 최고의 컨디션일 때 100이지, 이 마찰력이. 언제나 100 위치죠. 그렇죠. 네. 뭐 90이 될 수도 있고, 80이 될 수도 있고, 50이 될 수도 있고, 빙판 같은 경우에 10이 될 수도 있고, 그걸 운전자가 경험이나 기술로 커버를 해야 되는 건데, 커버를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운전 기술은 뭐다? 조심, 안전이다. 천천히 운전하는 거다. 예. 그래서 제가 평소에 아주 천천히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승 때마다 와인딩 하시고 말이에요. 와인딩 시키니까 하는 거죠. 좋은 거 가르치시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 가끔 댓글 다세요. 잘하는 짓이다. 아, 그래요? 아주 그냥 폭주를 가르치는구나 그러면서. 네. 저희 시승기가 어렵다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그 저희 책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하면 쉬운 말로 표현해서 풀어서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언더 스티어까지 다 5자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냥 언더야 뭐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더 못 알아들으시겠죠. 어떤 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말해요. 지금 이 차는 조향을 푸는 것보다 덜 먹어가지고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적지력을 놓쳐가지고 관성에 의해서 옆으로 밀리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이 언더스티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은 이제 더 쉽겠는데,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매번 자막에다가 항상 그 말을 쓰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자막에다가. 그래서 자, 우리 시승기에 늘 나오는 몇 가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 뉴트럴 스티어, 그 다음에 이븐 스로틀. 그 네 가지 단어는 그냥 어떻게 자막 없이 쓰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 뉴트럴 스티어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